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토마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현자도 얘기했으니까 지우고,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작은 원자라는 것만 알면 이걸 다 지워도 되고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자, A지만 오늘날에는, 근데 이제 과거와 오늘날의 대비, 과거 나오면 오늘날의 현상에서 당연히 나오죠. 네. 근데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게 이 상식이 있으면, 이제 화학 배웠으면 이게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필요 없는 건데, 모르는 경우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을 해야죠. 전자는 동그라미, 양성자는 동그라미, 전자는 세모, 중성자는 네모 치겠다, 이렇게. 네. 이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전기를 떠는 전자, 그럼 전자죠. 그럼 여기다 전자에다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쳐야죠. 음전기죠. 전자 특성이니까. 네. 작고 가볍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이거 1897년 연도가 나오면 다른 연도도 또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톰슨이 방정관 실험에서, 그럼 톰슨, 그러면 방정관 실험. 근데 기체는 됐고, 방정관, 이거 하면 되고, 음전기의 흐름을 확인하여 발견했다. 그러면 음전기니까, 저 음만 하면 되죠. 네. 쭈루룩 지워주면 됩니다. 같은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들은 서로 반발. 이게 자석이나 이런 거니까 당연하니까 안 쳐도 됩니다. 그래서 모여있기가 어렵다. 그럼 반발 때문에 모여있기가 어렵다. 그러면 모여있기 어렵다. 이것만 치면 되고, 이 전자끼리 흩어지지 않고 원자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꺾어야죠. 이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역삼각형입니다. 이유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꺾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건포도빵 모형. 그럼 건포도빵 모형 을 제안하였다. 그러면 요게죠. 요 곰포탑 모형은 이유 하면서 여기 연결하면 되죠. 네. 양전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에 고르게 퍼져 있고, 그러면 반죽처럼. 그럼 양전기는 양전기, 음전기, 양전기. 여기에서 전기, 양성자, 중성자, 전자죠. 네. 그러면 이 전자는 음전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양전기는 따로 표시를 해야죠. 이렇게. 네. 빵 반죽처럼 고르게 퍼져 있고, 그리고 전자는 건포도처럼, 전자는 점점이 박혀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중성이다. 라면 정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이렇게. 네. 체크하면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전자의 특성하고 요 양전기만 주의했으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양전기가 띄고 있는 양성자는, 그러면 양전기의 양선자 이렇게 나오면 요걸 연결해줘야 돼. 이렇게. 양성자는, 그러면 양선자는 동그라미를 쳤었다.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양이니까 동그라미. 네. 그러면 음이니까 세모. 이것까지도 생각해서 친 겁니다. 전자보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풀면 대략 200 정도 무겁다. 그러면 무겁다를 동그라미 쳐야 되고, 작은 에너지럼 전자처럼 분리해내거나 가속시키기 쉽지 않다. 그러면 분리해내거나 이렇게 꺾어 놓아야죠. 가속시킬 때보다. 무겁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역삼각형하고 1897년, 그러면 97년하고 98년이네요. 네. 1년 차이. 그럼 퀴리만 함치고, 천연광물 됐고, 그럼 라듐이죠. 라듐. 그러면 새로운 시름이 가능했다. 라듐은 강한 방사성이어서, 그럼 이렇게 이유죠. 그럼 꺾어줘야 돼. 네. 또. 양전기 띤 알파 입자를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알파 입자. 그럼 이게 알파 입자가 양전기죠. 네. 근데 크다, 에너지가 큰. 그럼 작다도 찾아야죠. 그러면 전기는 작다, 이렇게 해줬어야죠. 네. 작고, 이렇게 대비되는 게. 방출한다. 이러면 또 끊어줘야죠. 왜 그러면 연도가 98년에서 11년이잖아요. 네. 그럼 연도별로 이렇게 끊어지니까 편해지네요. 네. 흐름이. 러더퍼드는 그러면은 얘도 양선자나 박출된 알파 입자 금박지 충돌하는 실험을 해왔다. 그래서 라듐에 발전하는 알파랑 동그라미랑 금박지랑 충돌했다. 금박지.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안 하고 이 내용에다 집착하는 거죠. 네. 러도 그렇고, 러는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아직 몰라요. 그 결과 이렇게 역삼각형 그렇지만 일부 지점은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이렇게. 이 튕겨나간 실험을 통해서 전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구역에만 모여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걸 끊어줘야죠. 그 실험을 바탕으로, 그 바탕이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죠? 공전시키는 것처럼 양전자기 핵이 무거이고 전자를 잡아당겨서 네. 공전시키는 태양 모형을 제안하여 수정하였다. 그런데 제안 안에는 러더퍼드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나눴다가도. 네네. 그런데 러더퍼드 모형은 각각 원자에서 구현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럼 스펙트럼. 그런데 한번 나누고. 그러면 1913년. 또 나뉘네요. 이렇게. 네. 연도별로 딱딱딱. 닐스 보어는 핵주위에 특정한 궤도만이니까 이거 체크해놔야죠. 네. 궤도만 돌 수 있다는 에너지 양자와 가설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럼 제안하는데 이 제안을 통해서 네. 이를 통해서 또 체크해줘야죠. 네.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가 이루어진 구조, 단순한 구조의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있었는데 1919년 또 달라졌죠? 네. 러더퍼드는 질소 똑같은 애네요. 이렇게 묶어주지만 다르네. 93년은 다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질소 원자의 충돌 실험을 해서 떨어지는 양성자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는 핵 속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인 중성자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그러면 이건 예측. 그러면 결과를 확인을 하겠죠. 네. 그러면 32년에 중성은 됐고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입자인 중성자를 예측해서 발견. 그럼 끊고 35년에 일본인은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서 새로운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뽑아놓고 핵력이 작용하여 양성자를 잡아당긴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가설했으면 또 찾아야죠. 네. 여러 개의 양성자, 같은 양전기를 띠는 양성자들이 서로 밀연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반발을 더 큼이 있어야만 속박할 수 있다. 밀어내는 것보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이용하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제안이니까 아직 이거는 발견은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이게 발견됐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이거를 풀을 때 제일 처음에, 네. 여기에, 이렇게 연도가 나오고 다 다르구나, 라는 모양을 했을 때, 여기서 보면, 러더퍼드 얘기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유카와 히데키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유가 나왔죠? 그럼 이유는 묶으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모형들이 두 개가 다른 게 나왔죠? 네. 그럼 이거를 통해, 이렇게 튕겨나간다. 이거를 통해, 뭐뭐를 통해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사람 중심으로 나눠야 된다는 첫 번째, 이유를 체크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모형을 비교해야 되는 게 세 번째, 이렇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 그럼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 두 개, 사람을 체크해야 되는 거 두 개, 그죠? 네. 모형을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읽을지. 읽고 나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자, 또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자, 설명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아까 이 질량 크다, 작다. 그죠? 네.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입자들의 내부 구조는 양성자, 중성자, 이거의 내부 구조는.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그냥 풀려요. 전기적 성질, 발견 순서, 작용하는 짐. 그냥 쭈루룩 읽어도 그렇게 쉽게 풀으라는 거예요. 전자 안의 모습,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지를 제대로 읽으면 그냥 쉽게 이걸 클리어한 다음에 요거는 러더퍼드 가서 찾으면 되고, 유데키 가서 찾으면 되고, 두 모양 하면 되고, 이유는 아까 체크했죠, 꺾어서. 네. 자,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얘 구조가 얘는 그렇게 있죠.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연도를 얘기하면서 네. 그 사람이 그걸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이거를 통해서 또 뭔가를 제안하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제안한 거를 어떤 사람이 또 결과를 확인하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하고 뭐 때문에 그게 의문을 가지고 그걸 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었네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안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 자, 내용을 하는데 자, 동그라미 세로를 했을 때 동그라미 무거워서 휘리, 라즘, 알파 입자 크다, 작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문장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게 이유다, 이게 팩트다, 이게 그 다음 단계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요점 정리를 한다면 이 지문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도, 학자, 그걸 찾은 이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해서 표로 쫙 만들면 그 표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제가 이게 노하우가 누적된다는 게 그런 거라겠죠. 이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세 개로 분류를 해야겠다. 노하우 첫 번째. 두 번째, 과거가 나오면 현대가 나오겠구나. 두 번째, 포커스는 현대고. 연도가 나오면 다른 연도도 나오겠구나. 그죠? 네. 어떤 모양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다. 그러면 구조가 어떤 것에 대한 발상, 그거에 대한 제안, 그거에 대한 실험과 결과, 입증. 그래서 문제점을 찾음. 그럼 또 제안, 또 그래서 입증. 이런 식으로 구조가 꼬리를 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앞에 있는 제안과 뒤에 있는 제안의 비교, 앞에 이유와 뒤에 이유의 비교. 그죠? 그러면 학자끼리의 비교. 그래서 나누어서 단계의 흐름을 나눠야겠다라는 읽는 방법 자체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읽으니까 다 읽어버렸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해서 읽어서 쭉 보면 작용하는 힘과 발견 순서와 전기적 성질하고 질량은 외부적인 것인데 이건 내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생각하고 공방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일부만 읽으면 되니까 결국은 요거 한 문제만 풀어주면 되니까 부담이 적겠네. 확실히 이 선택지를 보고 풀었을 때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과학 지문 읽기였습니다.